탄피 바지. 제가 이근대위, 이근대위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존칭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말한다고. 근데 보통 존칭은 계속 존칭을 하든지 존칭을 생략을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존칭을 생략을 합니다. 언제 뭐 말할 때마다 어디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이렇게 말끝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이걸 보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나이가 많으신 제가 지칭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듣기에는 이 사람한테 존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파일이나 인건 만들 때는 존칭을 보통 생략을 하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튼 이근대위가 이렇게 탄피 반지가 나왔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파킹을 막 날리는 거예요. 엄마 욕, 아빠 욕, 해변 욕을 막 날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죠? 사격 이상이 생길 경우 탄피 바지를 제거하지 않고 지퍼를 열어 쉽게 노리쇠 후퇴 장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불편하냐, 이근대위는 이 지퍼를 열지 않았어요. 이 같은 모델 같던데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퍼를 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지퍼 열면 당기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 옆에 끈이 있는데 이걸 다 풀어 가지고 이렇게 당기더군요. 그냥 이거 지퍼만 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나름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면 요걸 좀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퍼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열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수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지퍼 열면 바로 손잡이가 나오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다 안 열어도 요것만 잡고 지퍼만 잡아 당겨도 이렇게 딱 하면 딱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약에 더 좋다는 거 M16 같으면 뒤로 장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탄피 M16에 요거 달면 그냥 탄피가 나오겠죠. M16에는 크게 불편한 게 없을 거고, 만약에 K2에서 조금 더 요걸 뭘 하려고 한다면 장전 손잡이를 저쪽 앞쪽 총열 쪽으로 빼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탄피 바지 때문에 총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근데 이 탄피 바지가 참 소중합니다. 왜 탄피 바지를 쓰느냐, 그걸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이유는 재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왜 탄피를 이렇게 열 일이 아무줘도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탄피를 모아서 갖다 줘야 이 탄피로 녹이든지 안에 다시 화약을 넣든지 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피를 꼭 반납을 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나는 총기 사고 때문이죠. 그러니까 탄피가 없다는 거, 총알 한 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 발 장전해서 쏴면 총알이 나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못되게 구하는 선임병을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탄을 많이 모아서 한 20발 어떻게 고불처가 많이 모아놨어. 한 탄창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무장 타령을 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탄피는 꼭 하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나니까.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를 하죠. 보통 군대에서. 그죠? 그건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관리를 그래서 저 때는 계속 치장물자 확인이라는 걸 해요. 탄이 그대로 있는지, 몇 발 쓰고 몇 발 가져갔는지 항상 체크를 하죠. 꼼꼼하게. 또 제가 또 탄약고 이렇게 근무를 썼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탄약고에 대해서 조금, 누구보다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탄약고를 이렇게 많이 들락달락 안에 한 두 번 들어가 봤나? 저도 한 두 번 정도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그 훈련 때
그 60mm 탄 이렇게 한 박스가 이렇게 나무 박스 그걸 등에 지고 이렇게 트럭에 실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 엄청 무겁죠. 이제 그걸 어떻게 지고 그 장비를 차고 그걸 어떻게 지고 이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그 정신력 아예 못했을 거야. 뭐 아무튼 그렇게 탄 관리는 철저하게 해요. 총기 관리, 군대에서는 총기 관리, 탄 관리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한 발 잃어버리면 다 전 소대원, 전 중대원이 가서 다 찾아야 돼. 찾을 때까지 집에 못 돌아오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탄피 바지 있는 게 낫죠. 오히려 탄피 잃어버려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탄피 바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 탄피 바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쯤에 그 탄피 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기 시작을 했었나 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병장들이 하이바 벗어가지고 헬멧 벗어가지고 총알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희 때는 이건 탄피 바지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죠. 만약에 튀어가지고 하이바 없는데 그냥 맞아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어요. 그죠?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용접을 잘해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도면 같은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만들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이 축구 골대 같이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탄피를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총을 쏘면 탄피가 이제 그물에 걸리게끔 골대 축구 골대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탁탁탁탁 이렇게 모이게끔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격장에서는 괜찮은데 야외 나가면 못 쓰잖아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량이 됐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거. 요건 이제 많이 개량된 거고 제품화돼서 나온 거고 그 전에는 막 깡통 잘라가 쓰고 PT병 잘라가 쓰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제품화돼서 나오니까 그냥 참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좀 이건 대위의 말에 의하면 나쁜 습관이 생기고 뭐 사격하면 또 내려가 뭐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원래 사격은 만약에 기능 고장이 나서 총알이 안 나갈 경우 총구는 앞방향에 거치대에 놔두고 뒷발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병장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죠. 특히 2등병이나 신병의 경우는 그렇게 해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병이었는데 이제 총을 딱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기능 고장이 난 거죠, 일명. 근데 공이가 때리긴 했나 봐요, 총알을. 근데 이제 안에 와서 화약이 늦게 터진 거죠. 그래서 총알이 안 나가니까 뒤에 이렇게 대대장님이 이렇게 총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격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진두지휘라 하고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쇠 파이프 같은 걸로 만든 원두막 같은 게 있었는데 대대장님 총 안 나가요 이러면서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총구를 총이 안 나가요 해서 돌렸는데 총알이 발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쇠 파이프 기둥에 총알이 맞는 그런 아찔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총이 안 나가면 저 항상 사격장 표적 있는 쪽으로 총구를 향하고 뒷발을 이렇게 들면 돼요. 아마 가면 저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흥분되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머리는 안 들어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죠? 보통 근데 군대 가면 그렇게 사격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령 탄피 바지를 이렇게 찬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병장이 열어서 조치를 취해 줄 테니까.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기능 고장이 한 번 나면 계속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을 잘 닦아야죠. 그죠? 겨울에는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그죠? 오일이 얼어버리거든요. 아니면 오일을 한번 싹 바르고 싹 닦아내야죠. K2 어는 거 아시죠? 영하 20도 이상 K2 얼어서 발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혹한기 뛸 때는 침낭 안에 넣고 따뜻하게 해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에 총알이 발사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여러가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 그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 그러죠. 그 기능 고장의 원인이라고.
총 잘 닦인 총은 이렇게 당기면 착착착착 하는 시계가 착착착 하는 소리가 나죠. 그죠? 탁 당기면 탁 하고 들어가고, 뭐, 질이 잘 난 총은, 잘 길들여진 총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런 건 잘 나가요. 기능 고장도 잘 안 나고. 근데 명중률이 좀 떨어지죠. 그만큼 달았다는 얘기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골키퍼, 뭐 축구 골대 같은 형태에서, 약간 뭐, 이렇게, 플라스틱 캔 같은 그런 느낌에서 다시 이렇게, 제품화된 걸로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참 보기가 좋은데, 또, 뭐, 보기에는 좀 안 좋았나,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나 보죠. 그리고 또 왜 한국 사병한테는 권총을 안 주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맞아. 제가 듣기로도 장교들이 갖고 있는 권총은, 싸우는 부무장이 아니라 자살용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서 혹시 정보를 누설할까봐,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하라고, 주는 권총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병한테까지는 권총 안 주죠. 왜냐하면 휴대 사고 날 확률이 높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들죠. 한국 같으면 이제 40만 대군, 요즘 한 40만 명이라 그러던데, 40만 명한테 권총 한 자루씩 다 주면, 아무리 이렇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40만 명한테 권총을 다 준다는 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제 친구는 전차병이었는데, 전차병은 또 권총 준다더군요. 권총 준다 그러대요. 전차병은. 야, 행군할 때 때깔이죠. 그죠? 뭐 가벼울 거 아니에요, 권총이. 뭐 아무튼 이 전차병은 군장을 전차에 실어서 보낸다며. 야, 때깔이죠. 그죠? 보병이 그냥, 알보병이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육사단 그때 막 훈련하고 이럴 때는, 진짜 엄청 걸어가지고, 우리가 밤에 막 새벽 한 2, 3시에 일나가지고 24년 텐트 쳐주고 오고 막 그랬어. 고생한다고 막 그러고, 밤새 자다가 막 갑자기 비상거려가 다 일나가지고, 전 중대원이 가가지고 24년 텐트 치고 오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요즘 텐트도 되게 좋더군요. 그 산에 가는 텐트, 뭐 그런 걸 쓰더군요. 그 참 권총 이야기 하다가 좀 더 샜는데, 그 미국에서, 권총을, 병사들한테 지급하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그게 뭐 일단 유튜브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저는 하여튼 추천은 유튜브예요. 생각을 안 나는데, 하여튼 유튜브 어딘가에서 봤어요. 그 총기의 역사? 뭐 그런 거에서 본 것 같은데, 2차 대전 때 칼빈 소총 있죠. 우리 이제 예비군 가면 나무로 된 칼빈 소총이라는 걸 주는데, 그게 명중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명중률이 안 좋으니까 살아서 자꾸 전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더 좋은 총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거 중에 뭘 골라봤는데, 그 콜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콜트 45구경, 그 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써라 이러면서 줬는데, 이게 명중률이 칼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미군은 권총과 소총을 둘 다 휴대하는 전술을, 선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샷건 있죠. 샷건도 원래는 처음엔 안 썼는데, 그 참호 격투할 때 그것도 총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제 샷건이라도 갖고 와서 쏴라 이래가지고 샷건을 갖고 와서 이제 참모 전투 같은 데서 쏘기 시작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미군은 샷건 쓰고 권총 쓰고 소총 쓰고 기관총 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써가지고 자기들이 승리를 했던, 무기, 주로 그때 썼던 보병 화기 무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있는 게 유탄. 그죠? 유탄에 이제 총 앞에 달아서 쓰죠. 요즘은. 원래는 따로따로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달아서 쓰죠. 원래 유탄, 그 40mm 고폭탄은 원래 40mm 고폭탄 전용 총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터미네이터 2 보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렇게 그 T-1000한테 쏘는 유탄 발사기 총이 있어요. 약간 샷건 같은데 유탄 발사기 총을 이렇게 약간 소형 대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쏘는 게 있어요. 한 발씩 넣어가지고 쏘는 유탄이 있는데 그게 원래 유탄 발사기 전용 총이죠. 그걸 이제 요즘은 소총 밑에 달거나 아니면 연발로 쏘거나 뭐 이렇게 바뀐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권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총이 잘 맞으면, 소총이 명중률이 좋으면 권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권총을 어지간하면 주지 않아요. 그냥 소총 하나를 주지. 그죠? 그러니까 K2 하나만 주지. 거기다 또 권총까지, 부무장까지 주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미국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로 알아요. 미국도 밑에 애들은 안 주지 않나요? 그죠? 그 미국도 실이나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나 주지 안 줄걸요? 몰라. 전시에 뭐 너무 급박하면 뭐 어떨게. 요즘은 소총들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굳이 권총을 안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건 대회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왔으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숙련자로 이렇게 훈련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보병들, 일반 사병들은 부족하잖아요. 숙련자가 아니에요. 그죠? 비숙련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숙련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군사 훈련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 와서 총 처음 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군사 훈련 받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숙련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전 손잡이 같은 것도 좀 불편하게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신교대에서 사격할 때 자기 이렇게 얼굴에 대고 총 쏴가 자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왕왕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군대를 왔는 어떤 사이코 같은 애가 만약에 탄창을 한꺼번에 20발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동으로 갈겨놓고 다라락 갈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대형 사고가 터지겠죠.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3사단 5군단 지역 가면 사격장이 있는데, 아마 그 사격장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유탄 쐈는데, 아마 그 되게 육공도 쏘고 하는 큰 사격장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제 박격포를 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날라와가지고 뒤로 갔나봐요. 바람이 불었던지. 그래가지고 그 총알을, 그러니까 탄창에 꼽는 그런 게 있어요. 총알을 탄창에 꼽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떨어졌나봐요. 그러면서 총알하고 박격폭탄하고 실탄이었는데 같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군대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항상 앞에 사람 없는 데를 총알 장전했으면 항상 앞에 사람 없는 쪽으로, 우리 부대원이 없는 쪽을 총구가 향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죠. 그걸 반복 숙달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안전이 너무 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육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거기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지역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투지역에 나가면 그거 정도 옮길 정도 시간은 있어요. 왜냐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 부대 안쪽으로 들어오질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맞이하러 나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서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정도 조작할 시간은 있어요. 충분히. 물론 작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이거 막 급박한 상황이라고 이걸 막 옮겨내고 이런 그렇게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이거 하나 조작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옮기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뭐 개선해야 될 점이기도 하겠지만 옮기기 불편하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그죠? 누가 이렇게 장난친다고 막 만지다가 막 또 이상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오발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작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전 군생활하면서 사격할 때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조종관 안전, 뭐 놀이터 우태 고정. 보통 그렇게 사격할 때, 우리가 사격 훈련할 때 막 급사로 쏘고 막 이동하면서 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그죠? 단계로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안전하게 사격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래야 뭐 저 촉각을 다투는, 그러니까 이근대회 같은 사람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탁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사병들은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꽤 사격 많이 해봤는데, 저도 야간 사격, 주간 사격, 방독면 사격,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사격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총 못 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을 주잖아요. UDT나 특수대원들은 외국에 그 HAK 그런 회사들 총을 주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런 총을 주잖아요. 그죠? 한국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병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숙련된 사람들, 훈련받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스포츠카 같은 거, 우리가 차를 섬 사자마자 페라리 몰지 않잖아요. 그죠? F1카 레이싱 몰지 않잖아요. 그죠? 단계가 있잖아요. F3, F2, F1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에 맞게 무기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탄피바지, 요즘 또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를 접하면 남일 같지 않아요. 그죠? 미얀마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보더라고요. 선거를 다시 했는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아프가니스탄은 남일 같지 않고 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왠지 미국의 다음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어차피 지금 병력도 얼마 없다면서요. 유튜브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전차부대밖에 없다면서요. 그죠? 약간의 90 비행기하고 전차부대밖에 없다면서요. 그죠? 다음 미국의 목표는, 다음에 아프가니스탄화의 미국 목표는 한국이 아닐까. 그죠? 뭐 한국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전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봐요. 그죠? 다 한국을 노리잖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죠? 다 한국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같이 안 되려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꼬라지를 안 보려면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 하셔야 되겠죠. 또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이제 다 점령 당했는데 뭘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뉴스가 아무래도 좀, 만약에 뭐 상황이 지금 좋아졌으면, 다시 정부군이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졌으면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뉴스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철수를 했잖아요. 그죠? 소식을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겠죠.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식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뉴스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철수를 해가지고. 외국 뉴스, 종군 기자의 뉴스가 아니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뉴스는 정확한 뉴스, 그러니까 계속 공항밖에 안 보여주죠. 그게 없으니까. 정확한 뉴스가 없으니까.
아무튼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죠. 뭐 한국호가 석자인데 뭐 지금 남 신경 써줄 그게 있겠어요, 그죠? 한국도 지금 뭐 불안해요, 그죠? 나라 돌아가는 게 뭐 딱 아프가니스탄인데요, 뭐. 그죠?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게, 어느 당을 찍든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제가 더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거는, 누구를 찍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 누구를 찍어도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누구를 찍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안타까워요. 제가 뭐 며칠 전에도 파일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스텔스기 80대 끌고 오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을 사람도 없고, 그죠?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외교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좀 정치인들은 저러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많이 늦었죠, 그죠? 무기 도입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결정 안 하고 야당에서 계속 못 사게, 왜 사냐, 비싼 거, 그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계속 무기를 요구하고 뭐라도 채워놔야 된다고 계속 전투기 같은 거를 F-15라도 뭐라도 지금 사서 빨리빨리 채워놔야 된다고, 대가리 수라도 대수라도 채워놔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저쪽에서 또 F-15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싸다고 안 하고 있죠. 딱 아프가니스탄 같아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죠? 전자권 회수 이야기하는데 좀 있으면 전자권 회수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죠? 한국이 좀 굉장히 어정쩡해요, 그죠? 한국이 굉장히 어정쩡하다고요. 무기 수준이나 뭔가 물량, 뭐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물량 나오기 직전이죠, 그죠? 그죠? 굉장히 어정쩡해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전 T-50, KF-21을 만든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투기가 계속 생산이 된다 그랬을 경우, KF-21은 상당히 한국에게 좋을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늦었지만 자체 개발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죠? 저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더 향상된 버전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항공모함을 왜 그 돈 들여가서 만드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죠?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왜 그 돈 들여서 만드나,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 제주도 방어, 그리고 공격할 때 지원,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북한이 됐든 일본이 됐든 비행기가 가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 아무 때도 착륙할 데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그래도 착륙할 데가 있어요, 그죠? 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가 뭐 저 멀리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해외 나가서 막 전쟁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항공모함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죠? 지원하고, 그리고 공군도 지원해주고, 뭔가 작전에 축구로 치면 뭔가 이렇게 2선 3선에서 공격을 해주는, 그리고 만약에 활주로가 다 박살났을 때 최후의 보루죠, 그죠? 만약에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활주로들이 다 박살나서 전투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 왔을 때 이 항공모함은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힘들긴 하겠지만 공중전에서 심지어 스텔스기잖아요, 그죠?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딪혀 볼 수 있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숙련도만 있다면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살짝 그래도 견제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항공모함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국이 조선 강국이잖아요. 한번 설계하고 만들어 보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거죠. 분명히 항공모함은 조선업의 꽃이라고 봐요. 크루즈선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조선업의 어떤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 노하우를 굉장히 쌓을 수 있고, 항공모함 시장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저렴한 항공모함 시장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에서 신용도가 좋잖아요. 그죠? 배 잘 만들기로 소문나 있으니까 저렴하게 항공모함 잘 뽑으면,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항공모함 수준의 항공모함을 만약에 원하는 나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렴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후리친다 그러나 뭐 어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군수산업의 우리 새로운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거기에 만약에 항공모함 탐재기까지 세트로 이렇게 풀 버전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아무튼 뭐 탄피바지 하다가 항공모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탄피바지 하나도 이렇게 좀 꼼꼼하고 이쁘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죠?